안녕하세요.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벨커스입니다. 오늘은 여권 케이스 DIY 키트 출시가 되어서 제작,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여권 케이스 관련해서 출시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야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구성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품 보시면 총 이렇게 4개의 가죽이 있고요. 그리고 면봉, 실, 쪽가위, T라고 적혀있는 마감재, B라고 적혀있는 본드, 그리고 마감천, 헤라, 그리고 바늘, 이렇게 구성품이 모두 왔는지 확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셨으면 T라고 적혀있는 마감재와 미니 헤라만 두시고 다른 재료 잠시 치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요, 가죽 보시면 가죽 앞면과 이쪽이 앞면입니다. 그리고 가죽 뒷면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가죽 뒷면을 만져보시면 까칠까칠합니다. 이 부분에 그냥 여권을 넣고 빼거나 카드를 넣고 뺐을 경우에 가죽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감해 줄 겁니다. 그래서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 열어 주시고요. 열어 주셨으면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를 미니에라를 묻혀서 가죽 뒷면에 펴 발라 주세요. 이거 발라 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앞면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발라줍니다. 그래서 바닥 같은데 묻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바른 데랑 안 바른 데랑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살살살 문질러 줍니다. 그 바르시다가 보면은 어디는 진하게 발리고 어디는 연하게 발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뭐 마감재의 용량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이게 소가죽이기 때문에 어디에는 근육이 많고 어디에는 지방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마르고 나면은 일정한 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만 발라주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4개의 가죽 모두 뒷면 마감해 준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발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실 때 그 옆면도 마감할 거니까요, 나중에 그거 감안하셔서 마감재는 조금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감재 모두 가죽마다 다 발랐고요. 발랐으면 이 미니에라 휴지로 닦아주시고요. T라고 적혀있는 마감재에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면에 혹시 묻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앞면에 살짝 묻더라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두 발렸고요.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이 가죽 조금 치워 주시고요. 마를 때까지 뒤집어서 해주시고요. 이 가죽과 이 가죽, 지금 보시면 가죽 가운데에 이렇게 사선으로 구멍 뚫린 가죽이 있어요. 이거 2개 준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라고 적혀 있는 본드 준비해 주시고요. 미니에라도 준비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B라고 적혀 있는 본드 열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긴 가죽 뒷면에 모서리 가장자리에
본드를 발라줄 겁니다. 근데 이 본드를 너무 두껍게 바르거나 너무 많이 바를 경우에는 바느질 할 때 조금 많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 가장자리에 약간 어차피 가이드용으로만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이 간격 좀 넓혀서 그냥 가죽을 잡고 있을 정도만 살짝 발라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살살 바르면은 바느질 할 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물론 다 발라도 됩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 근데 바느질 할 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모양에 맞춰서 모서리 맞춰서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뒷면 포개는 게 아니라 여기 앞면과 여기 앞면이 딱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모서리 맞춰서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모서리 맞춰서 붙였으면 미니에라 휴지로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본드 닫아주세요. 이렇게 되셨으면 실 준비해 주시고요. 이 실을 여기 가운데 보면은 바느질 라인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이 라인 길이만큼 실을 재주고 이 길이에 5배가 필요합니다. 둘, 셋, 넷, 5 한 다음에 살짝 여유 있게 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저희 새들 스티치를 위한 바느질 연결 방법 보여드릴 거거든요. 보고 오겠습니다. 실의 한쪽 끝과 바늘을 잡고 실을 바늘 구멍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바늘의 뾰족한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고 실 끝이 바늘 끝으로부터 5에서 7cm 정도 올라오도록 빼줍니다. 대략적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늘로 실을 관통시켜 줍니다. 엄지와 검지로 실을 살짝 잡은 상태에서 바늘이 엄지와 검지 사이로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관통하게 됩니다. 이때 꼭 실의 정중앙을 관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S자가 되도록 한 번 더 접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뚫어줍니다. 이때 길이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 볼록한 부분이 일자가 되도록 실을 살짝 당겨주신 다음 맨 위 관통된 부분을 잡고 쭉 내려줍니다. 관통된 부분이 바늘을 지나 실까지 내려오도록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2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늘을 잡은 상태에서 실을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위쪽 매듭이 바늘귀에 걸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 완성입니다. 실의 반대쪽 끝에도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꿰어줍니다. 이때 실 2개와 바늘 2개를 따로따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바늘 2개를 실 1개의 양쪽 끝에 꿰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꿰어준 후 바느질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 하나에 바늘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쌍절곤 만들듯이 실 하나에 바늘 2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상태로 바느질 할 건데 바느질 하기에 앞서 저희가 키트 소개할 때 이 골무 2개가 빠져 있더라고요. 골무가. 그래서 골무 이것도 드리니까요. 그 바느질할 손,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면 오른손에, 왼손이면 왼손에 껴주세요.
그래서 엄지와 검지에 껴줄 겁니다. 그래서 골무를 엄지와 검지에 껴주시고요. 이제 바느질 할 겁니다. 그래서 바느질 할 때 보시면 여기 바느질 구멍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구멍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위, 이쪽을 아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선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위, 이쪽이 아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멍은 여기가 아니고요. 이쪽입니다. 여기 잘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칸이 더 많거든요. 이쪽 사선 아래, 여기 사선 아래입니다. 아래 바늘을 반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 두 번째 구멍이겠죠. 그래서 사선 위에 바늘을 넣어 주세요. 반만.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빼줍니다. 쭉 빼주면 이렇게 앞에는 하나의 매듭이 완성이 되었는데 뒤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 빼주시고요. 첫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 잡고 여기 두 번째 구멍 사선 아래에, 두 번째 구멍 사선 아래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도 이쪽 아래로 나오게, 두 번째 구멍 아래로 나오게 해서 쭉 빼줍니다. 이렇게 앞에랑 뒤에랑 매듭이 하나씩 젖어 있으면요, 양쪽 실을 잡고 살짝 당겨줍니다. 팽팽해지게. 그리고 앞면을 봐주시고요. 이쪽이 앞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앞쪽에서 나와 있는 바늘 잡고 이번엔 세 번째 구멍 위로 들어가서 쭉 빼주세요. 그러면 앞에는 두 개의 매듭이 젖어 있는데 뒤에는 한 개의 매듭과 두 개의 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첫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 잡고, 두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 잡고 이번에도 사선 아래에, 그러니까 세 번째 구멍 사선 아래입니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쪽 아래쪽으로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빼주세요. 그리고 앞에랑 뒤에랑 매듭 수가 같으니까 두 개를 잡고 살짝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앞면 보고 바늘 잡고 이번엔 네 번째 구멍 사선 위, 그리고 뒤에 보시고요. 이번에 위에 나와 있는 바늘 잡고 네 번째 구멍 사선 아래 바늘을 찔러 넣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쭉 해줄 건데요. 마지막 한 땀만 남겨주고 바느질 여기 끝에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땀 남겨두고까지 바느질 진행할 거니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여기 한 땀 부분 설명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바느질 되셨을까요?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땀 진행할 건데요. 이 한 땀 남겨둔 이유가 마감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죽공예 마감 방법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했고요. 이 마지막 땀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앞에서 들어가는 건 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뒤에서 들어가는 건 사선 아래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나올 때도 아래로 나오게 해서 쭉 빼주시고요. 이 마감하는 방법은 마지막 땀을 두 땀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향으로 저희가 바느질을 했는데 반대쪽으로 바느질을 해서 두 땀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바늘을 밑에서 두 번째 구멍에 넣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이 두 번 매듭이 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뒤로 돌려서 뒤에도 똑같이 맨 아래에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두 번째 구멍에 넣어서 마지막 땀이 두 땀이 되도록 쭉 빼줍니다. 그리고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B라고 적혀 있는 본드 다시 열어 주신 다음에 바늘로 본드를 살짝 콕 묻힌 다음에요. 이거를 여기 맨 아래 구멍에 살짝 넣어 주시고요. 또 한 번 묻혀서 이번엔 두 번째 구멍에 밑에서 두 번째 구멍에 살짝 넣어 줍니다. 그래서 두 땀 된데 양쪽에 바늘을 넣어서 본드를 묻혀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뒤에도 해줍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본드 닫아주시고요. 쪽가위 준비하신 다음에 이 실을 최대한 바짝 잘라줍니다. 물론 살짝 남아있어도 이 부분 수축 팽창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셨으면요, 이제 큰 가죽이랑 이 저희가 지금 두 개 붙인 가죽이랑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앞면에 붙였으면요, 이 큰 가죽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서 뒷면에 붙일 건데요, 이거는 이 왼쪽에 붙이셔도 되고 오른쪽에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이 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제작이 될 거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두 개 똑같거든요. 근데 이니셜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위치 정해서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에 붙일 거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아까는 이제 이렇게 붙였으면 뒷면과 뒷면이 포개지게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쪽 말고 이렇게 세 개의 모서리에 본드를 발라줄 겁니다. B라고 적혀 있는 본드 열어주시고요. 미니에라로 이것도 본드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씩만 발라줍니다. 붙어있을 정도만. 네, 이렇게 본드를 바르셨으면요, 이 본드를 붙인 가죽을 모서리에 맞춰서, 이거 중요합니다. 모서리 맞춰서입니다. 모서리 맞춰서. 그래서 모서리 맞춰서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되셨으면 미니에라 휴지로 닦아주시고요. 본드 닫아줍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는 실 길이 이 모서리 둘레만큼 3개의 모서리입니다.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재주신 다음에요, 이 길이에 4배가 필요합니다. 둘, 셋, 넷. 4배만큼 실기를 재주신 다음에
좀 여유롭게 해서 잘라주시고요. 저희 이것도 똑같이 바늘에 끼우는 영상 볼 텐데요. 4배 0 옆에 바늘을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의 한쪽 끝과 바늘을 잡고 실을 바늘 구멍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바늘의 뾰족한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고 실 끝이 바늘 끝으로부터 5에서 7cm 정도 올라오도록 빼줍니다. 대략적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늘로 실을 관통시켜 줍니다. 엄지와 검지로 실을 살짝 잡은 상태에서 바늘이 엄지와 검지 사이로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관통하게 됩니다. 이때 꼭 실의 정중앙을 관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S자가 되도록 한 번 더 접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뚫어줍니다. 이때 길이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 볼록한 부분이 일자가 되도록 실을 살짝 당겨주신 다음 맨 위 관통된 부분을 잡고 쭉 내려줍니다. 관통된 부분이 바늘을 지나 실까지 내려오도록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2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늘을 잡은 상태에서 실을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위쪽 매듭이 바늘귀에 걸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 완성입니다. 실의 반대쪽 끝에도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꿰어줍니다. 이때 실 2개와 바늘 2개를 따로따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바늘 2개를 실 1개의 양쪽 끝에 꿰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꿰어준 후 바느질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만드셨으면 이렇게 아까와 같이 실 하나에 바늘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꼬이지 않게 조심해서 바느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앞, 이쪽을 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가죽의 이쪽이 앞, 이쪽이 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와 같이 바느질 라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선도 이쪽이 아래, 이쪽이 위입니다. 아래, 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구멍 아래에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이거는 아까와 바느질 방법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반대쪽 바늘 잡으시고요. 2번째 구멍 사선 위로 들어가서 2번째 구멍부터는 이제 2개의 가죽을 뚫게 돼요. 그래서 여기 2번째 구멍 사선 위로 들어가서 여기 2번째 구멍 사선 아래로 들어가는 건 위, 나오는 건 아래입니다. 2번째 구멍부터요. 그래서 2개를 쭉 빼주세요. 그러면 앞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매듭이 젖어 있는데 뒤에는 2개의 바늘 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여기 2번째 구멍 사선 위로 들어가서 이것도 사선 아래로 나오게 위로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여기 매듭 지어 있는데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아까 저희가 바늘로 실을 뚫어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뚫리게 조심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빼주시고요.
앞에랑 뒤에랑 매듭수가 같으면 두 개 잡고 살살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젖어 있고요. 매듭이 짙으면 앞에 여기 앞면을 봐주시고요. 앞쪽에서 나와 있는 실과 바늘을 잡고 이번엔 세 번째 구멍 사선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게 쭉 빼줍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건 위, 나오는 건 아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빼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늘 잡고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구멍 사선 위, 그리고 나오는 건 아래,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쭉 해서 빼주세요. 만약에 잘 안 들어간다 하면 본드를 너무 많이 발랐거나 아니면은 그 생가죽 뚫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가죽 뚫면은 안 되기 때문에 구멍 찾아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구멍 사선 위, 무조건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는 건 위, 사선 위, 나오는 거는 사선 아래로 나오게, 이런 식으로 사선 아래로 나오게 해서 쭉 빼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선 위, 이쪽 위로 들어갑니다. 위로 들어가서 나오는 건 아래쪽으로 나오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해서 쭉 빼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바느질을 계속해서 진행할 건데요. 이쪽 커브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다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 바느질 계속 진행할 거고요.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커브 부분까지 왔습니다. 모두 여기까지 바느질 잘 하셨죠? 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되셨으면요, 이 커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 모양이 보시는 것처럼 다릅니다. 아까 했던 데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위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도 아래로 나오게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모양 다르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해줍니다. 여기 위 나오는 거 아래로 나오도록 해서 쭉 빼주시고요. 이번에 이쪽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는 이렇게 보고 위아래 위아래 했으면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 위아래 해주세요. 그래서 이쪽이 위겠죠? 위에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나오는 거는 아래쪽인데 이렇게 해서 아래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바늘 잡고 여기 위 뒤집어서 이쪽 아래 이렇게 해서 쭉 빼줍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고 이제 위아래 해주면 됩니다. 이쪽 위 나오는 거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빼줍니다. 이제 아까와 같이 여기 위아래 위아래, 여기도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위, 이쪽이 아래입니다.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게
쭉 빼주시고요. 이쪽도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바느질이 계속 나오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까지요. 이쪽에서 커브 부분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아마 커브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영상 다시 돌려서 한번 두세 번만 봐주시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쪽 커브 부분 전까지 바느질 할 거고요. 이쪽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되셨을까요? 이제 커브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라인이 다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 위로 들어가서 이쪽 부분 아래로 나오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주시고요. 여기도 똑같이 위로 들어가서 여기 아래쪽으로 나오게 여기 이쪽 위로 들어가서 이쪽 아래쪽으로 나오게 쭉 빼줍니다. 당겨주시고요. 이제 이 방향을 보고 바느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들어가서 여기 아래쪽으로 나오게 쭉 빼주시고요. 이쪽도 여기 위로 들어가서 이쪽 아래쪽으로 나오게 해서 쭉 빼주세요. 네, 이제 똑같이 이렇게 보시고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입니다. 그래서 바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바느질을 할 건데요. 여기 끝에 부분은 한 땀만 남겨주시고, 네, 마감하는 거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한 땀 남기고 여기까지 바느질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에 한 땀만 남기고 바느질을 모두 다 했는데요.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 마지막 한 땀도 여기 위로 들어가서 그냥 위로만 넣어주세요. 여기는 가죽이 한 겹이기 때문에요. 그냥 넣어주고요. 뒤에도 똑같이 이번에는 위아래 상관없이 그냥 넣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당겨주시고요. 마지막 땀은 두 땀이 되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마감해 줄 때 마지막 땀은 두 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서 나와 있는 바늘 잡고 여기 두 번째 구멍 하나, 둘 여기 두 번째 구멍에 넣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되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두 땀이 두 번 매듭이 지게 되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이 반대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바늘 잡고 이것도 여기 두 번째 구멍 밑에서 두 번째 구멍에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위아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쭉 넣어주고요. 두 개를 동시에 당겨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앞에도 두 개, 뒤에도 두 개의 매듭이 젖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B라고 적혀 있는 본드 열어주시고요. 이거를 바늘로 살짝 콕 찍어서 여기 두 땀 된 데 양쪽에 넣어주세요. 구멍에 살짝. 여기 두 번째 구멍 살짝. 그리고 첫 번째 구멍 살짝. 뒤에도 똑같이 뒤집어서 바늘로 살짝 콕 묻혀서 여기 첫 번째 구멍 살짝
그리고 두 번째 구멍 살짝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 쪽가위로 그냥 최대한 바짝해서 잘라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네, 이렇게 잘라주면 한쪽 완성이 되었습니다. 본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바늘에 붙어있는 실 제거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요, 이제 이쪽 붙여줄 겁니다. 이쪽도 이 가죽을 아까 옆에 이쪽과 같이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여기도 3개의 모서리에 본드를 붙인 다음에 붙여줄 겁니다. 근데 아까 만약에 본드 많이 붙여서 바느질 힘드셨으면 여기는 아까처럼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살짝만, 어차피 가이드용이기 때문에 여기 살짝만 발라서 붙여주겠습니다. 그럼 한번 본드 작업해 보겠습니다. B라고 적혀 있는 본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미니 헤라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여기 3개의 모서리입니다. 3개의 모서리. 여기는 여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살짝씩만, 여기도 살짝씩, 여기도 이 정도 바른 다음에 붙여줍니다. 모서리 맞춰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셨으면 미니에라 닦아주시고요. 본드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실 준비해가지고요, 이 길이, 바느질 길이만큼 실을 재주시고요. 네, 이렇게 둘레 3개의 모서리 길이만큼 실을 대략적으로 재주신 다음에 이 길이 4배 필요합니다. 아까와 같죠? 2, 3, 4. 이 정도 재주신 다음에요, 자르실 때는 조금 여유롭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실 양쪽에 바늘 2개 연결할 텐데요, 이거 영상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실의 한쪽 끝과 바늘을 잡고 실을 바늘 구멍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바늘의 뾰족한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고 실 끝이 바늘 끝으로부터 5에서 7cm 정도 올라오도록 빼줍니다. 대략적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늘로 실을 관통시켜 줍니다. 엄지와 검지로 실을 살짝 잡은 상태에서 바늘이 엄지와 검지 사이로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관통하게 됩니다. 이때 꼭 실의 정중앙을 관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S자가 되도록 한 번 더 접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뚫어줍니다. 이때 길이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 볼록한 부분이 일자가 되도록 실을 살짝 당겨주신 다음 맨 위 관통된 부분을 잡고 쭉 내려줍니다. 관통된 부분이 바늘을 지나 실까지 내려오도록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2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늘을 잡은 상태에서 실을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위쪽 매듭이 바늘귀에 걸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 완성입니다. 실의 반대쪽 끝에도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꿰어줍니다. 이때 실 2개와 바늘 2개를 따로따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바늘 2개를 실 1개의 양쪽 끝에 꿰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꿰어준 후 바느질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이렇게 매듭 다 만드셨죠? 실 하나에 바늘 2개입니다. 아까와 같이 실 하나에 바늘 2개 이렇게 쌍절곤처럼 매듭을 져주시고요. 이제 바느질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데는 무조건 2땀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2땀이에요. 그래서 마감한 위치가 수평으로 같아야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마감이었으니까 저는 이쪽도 똑같이 이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쪽부터요. 여기 2땀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바늘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구멍 사선 아래, 반대쪽 바늘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구멍 사선 위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2겹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래로 나오게 이런 식으로 사선 아래입니다. 사선 아래 2개를 동시에 빼주세요. 그러면 앞에는 매듭이 젖어 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매듭이 안 젖어 있고 2개의 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이 바늘 잡으시고요. 두 번째 구멍 사선 위, 무조건 바늘이 찌르는 거는 위, 나오는 건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아래쪽으로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빼주세요. 이렇게 한 땀이 됐으면 2개 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앞에랑 뒤에랑 매듭수가 같으면요, 무조건 이 앞면을 봐주시고요. 앞쪽에서 나와 있는 바늘 잡고 이번엔 두 번째 구멍 사선 위, 나오는 건 아래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구멍이죠. 그래서 쭉 빼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실 잡고 이번엔 세 번째 구멍 사선 위, 나오는 건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쭉 빼주세요. 그리고 앞에랑 뒤에랑 매듭수 같으면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네, 그래서 2번도 이쪽이랑 방식은 같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랑, 그래서 여기 끝까지 한번 진행하고요. 마감하는 데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땀만 남겨두고서 끝에서 두 번째 땀까지 바느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이 앞에 영상 돌아가셔서 여기 했던 거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한 땀 남겨두고 모두 바느질을 하셨을 거예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실이 길고 바느질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힘드셨을 텐데요. 하다 보면은 이제 요령도 생기고 어떻게 하는지 감도 잡혀서 아마 이쪽까지 손쉽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땀 할 건데요. 마지막 땀도 똑같이 위로 들어가서 그냥 이거는 한 겹이기 때문에 위로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위아래 상관없이 그냥 넣어주세요. 뒤에도 똑같이 마지막 땀 넣어주고요. 근데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2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끝에 나와 있는 걸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멍에 넣어줍니다. 이번에도 위아래 상관없이 그냥 두 번째 구멍에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마지막에 있는 바늘 잡고 두 번째 구멍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잡고 당겨 주시고요. 본드, B라고 적혀있는 본드 열어 주시고요. 이거를 바늘로 살짝 묻혀서 두 땀대인데 양옆에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맨 마지막 구멍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멍에 살짝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되셨으면 쪽가위 이용하셔서 최대한 바짝 잘라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잘라줍니다. 본드 닫아주시고요. 골무도 벗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느질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바느질 잘 된 거 보니까 뿌듯하실 거예요. 이제 마감해 줄 일만 남았습니다. 옆면 마감해 줄 거고요. 저희가 여기 뒷면은 마감했지만 여기 옆면은 아직 마감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와 마감천, 그리고 면봉 2개 준비해 주시고요.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면봉으로 이 마감재를 살짝 콕 묻혀서, 이 정도 묻혀서 옆면에 점 찍듯이 해주시는데요. 이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앞면에,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에 이쪽에 묻지 않게 조심해서 해주세요. 마감재 묻을 경우에는 지워지기는 하나 좀 시간이 지나야 지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최대한 안 묻게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모서리 한 줄에 이런 식으로 마감재를 묻히셨으면요, 손가락으로 살짝 닦아주듯이 흡수시켜 주세요. 이렇게 흡수시켜 주셨으면 마르기 전에 마감천을 이용해서 문질러 줍니다. 한 20번에서 50번 정도 문질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세요. 그래서 요게 전체 4개의 모서리 모두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옆면까지 마감을 모두 했고요. 이렇게 옆면 마감했으면 완성입니다.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실 텐데요. 그때 자신이 직접 만든 여권 케이스 들고 해외여행 가시면 참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키트 출시하게 되었고요. 벨커스에서는 다양한 키트 주기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트 구매는 벨커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네, 많은 제품 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한 번씩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로써 여권 케이스 교육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벨커스였습니다.